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좀 뭔가 화장실 갔다 와서 뭐 하지 않은 듯한 느낌, 내지는 밥 먹고 나서 이빨에 뭐가 꼈는데 이 이빨과 이빨 사이를 좀 안 쑤셔서 좀 입이 텁텁하다는 느낌? 좀 좋지 못한 그런 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김종민이라는 변호사, 전 검사 출신인데요. 이분께서 졸속 의료 개혁, 국가 자살 우려 중대 사안이다. 이런 글을 지금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더군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학교 동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리하고 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 요즘에 보기 드문 법조인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서울대 법대를 비롯해서 고대법대, 연대법대 이런 그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대개가 보면 이 법조 카르텔이란 게 양아치 건달들하고 돈이나 받아먹고 썩어 빠진 놈들 아니겠어요? 박영수 보셨죠? 권순일 보셨죠? 대법원 판사, 그다음에 검찰총장 김수남이, 또 대통령 민정수석 했던 최재경, 이런 사람들 다 그 이름이 나온 데 보면 다 검사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다음에 곽상도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김종민 변호사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라는데 이 양반이 지금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검토조차도 된 적이 없는 의과대학 지원 문제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이나 이 건보 재정이 악화된 이런 교육의 대혼란, 이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데 왜 이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수가, 그리고 전공의 저임금, 중노동 착취에는 왜 말이 없고 이런 의대 인원을 갖다 증원시키는가 갖고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항의에도 구조적인 모순은 눈을 감고 오직 전공의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이런 현재의 시스템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삭발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각 대학 총장들은 기뻐서 좋아하는지 몰라도 의대에 있는 교수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자, 학생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죠?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지지했던 검사 출신 한 사람, 이 김종민이라는 사람도 지금 반대를 하는, 이걸 따져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재고를 하고 좀 겸양의 미덕을 좀 보여줬으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민 이 변호사가 의대 입학 정원이 연 3,058명인데, 자, 여기에 최소 지금 2,0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요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어제입니까? 그저께 대통령이 대구 가셔 갖고 뭐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최소 2,000명이 아니라 무슨 3,000명이 넘죠? 3,041명인가?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갖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런 의료 개혁 패키지를 그냥 못을 박아 버리고, 그리고 법정 의사 단체들이나 전공의들에 대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이 정부에게 잘못되면 저출산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재고를 지금 촉구하고 나섰어요. 누가? 김종민이라고 하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검사가.
이 지금 보니까 김종민 씨가 뭐 1966년생인가 그렇던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보니까 사시 31회에 연손 21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한 주요 일간지 기고문을 지금 비판을 하면서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의과대학의 증원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이공계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국정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지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비의 지출 부담, 즉 의료 수가의 재원인이 되죠. 그리고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이공계 교육에 대혼란이 발생되며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등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의사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자신도 지난해 10월 한 경제지 칼럼 기고를 통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특히 김종민 변호사는 광주지검의 순천지청장을 지낸 후에 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2019년 이른바 조국 내로남불 사태 전후로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결격 주장을 펼쳤던 아주 강골 검사였죠. 당시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도 지지했던 이 김종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또 KBS 이사도 맡았는데 도중에 사표를 내고 권력과 거리를 두어왔다고 합니다. 이분도 보니까 좀 성격이 좀 까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종민 변호사가 또 하는 얘기가 의사가 매년 2,000명 늘어나 의료 수요가 늘면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구조에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입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급격한 의대 증원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공계 교육 강화라고 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씨는 죄송합니다. 결코 의사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공계 교수들과 나 같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해당 칼럼을 두고 핵심인 의료 수가 문제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고 빅5 대학병원이 전문의 대신 40%가 넘는 전공의를 두고 저임금 중노동으로 착취하는 또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쳐서 필수 의료 전문가가 되고 나서도 전문성을 살려 일할 병원이 없고 개업의가 되어도 환자들이 찾질 않아서 모든 리스크를 개업의가 떠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외면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개원 면허제 전환, 조건부 기소 면제가 담긴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등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10년간 어렵게 키워낸 9,000명의 전공의를 단지 정부의 복귀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를 하고 다시는 의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다고 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급격한 의대 증원이 불러올 문제점을 온몸으로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미 변호사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왜 연 2,000명 증원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필수 의료 문제 해소의 최고의 처방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인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구조적 모순에 눈 감으며 의사들의 영원한 희생만 강요하며 형사처벌 면허 취소로 협박하는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고 지금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민 변호사는 3월 3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외로부터 입국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페이스북으로 알리자 범죄 사실 자체로 혐의 없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재지휘 없이 경찰 신청영장을 그대로 서명한 검사나 발부해준 판사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글이 SNS 글이 전공의 9천여 명 사직을 교사한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고발 취지나 압수수색 근거가 졸속하다는 것이죠. 자, 김종민 변호사는 영장 내용에 대해서 업무방해 범죄 사실에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전공의들과의 업무방해 행위를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하려는지 궁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조국 사태 발생 시 정경심과 조국의 그런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해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뼈아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어야만 하는지 전 촌의 필부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라면은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 근원을, 범죄의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 지금 의대 정원 문제만큼 진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이 간첩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USB를 통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미 고영주 대표와 4개 단체들은 지난 1월 5일자로 경남경찰청에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그런 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안 하면서 의사들 이 전공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하고 출국 금지령 내리고 의사 면허 취소해버린다고 하면서 도대체 9,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우리 의료계 엘리트들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대를 하는 거죠? 뭐가 우리 의사들이 잘못했습니까? 자, 그리고 큰 대형 병원에서 이런 전공의들을 부려먹고 노동력 착취하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은 눈 감아버렸어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책 없어요. 그런데 야, 너희들 잘난 놈들이잖아. 돈 많이 벌잖아. 와서 일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의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노예화 될 겁니다. 그리고 야, 이 자식아, 너 이번에 저기 무슨 병원 있다는데 글로 가.
뭐 저는 지금 뭐 사정이 있어서 가이고 곤란하고 뭐 이 자식이 말이야 가. 어? 국가가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리는 이런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물농장 혹은 조지아에 있었던 1984 같은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료계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돼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부정선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사전투표해서 안 된다고, 또 전자투개표기 없애야 된다고 하시고 수개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힘을 좀 모아주세요. 이 의사분들하고. 의사는요. 철저하게 보수 우파가 한 99%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배출한 집안을 보면요. 서울에서 제일 많은 데가 강남과 서초구예요. 강남과 서초구. 대구 같으면 수성구, 부산 같으면 해운대구입니다. 자, 그러면 의과대학에 다니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둔 집안에 부모님들 계시겠죠? 또 형, 누나, 동생 뭐 이런 애들도 있겠죠? 뭐 조카도 있을 수 있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럼 집안 전체가 야,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럼 표가 몇만 표가 날아갈까요? 1, 2만 표 날아갈까요? 아니죠. 의사들 숫자가 지금 12만인가 뭐 13만인가 뭐 정확한 숫자 잘 모르겠지만 뭐 11만 얼마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의 곱하기 4만 해도요. 40만이 넘어가죠. 반기 친척들까지만 100만에서 200만 표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죠. 선거를 앞두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죠? 도대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가? 왜 이러죠? 근데 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한동훈이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자, 지금 폐품, 휴지 조각들, 쓰레기 이런 것들 가져다가 어떻게 혁신합니까? 아니, 강철을 가져다가 녹슬지 않은 강철을 가져다가 제대로 세워야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허물허물해져서 비애적은 종이 박스 같은 그런 사람들 나이 들고 무슨 나이 들었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아니 민주당에서 있던 사람들 데려다가 뭐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혁신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이름 검명하기는 그렇지만 뭐 이상민 씨 같은 사람들, 뭐 김영주, 함은경 이런 사람들 데려다 무슨 혁신이에요? 응? 마포에다가 지금 그 실천연대인지 뭐 시민연대 있던 그 김모라고 하는 그 공인회계사 그 녀석을 갖다 꼽아 놓는 게 실패하니까 대타로 지금 내세운 게 군산에서 횟집하던 함은경을 갖다 데리고 와서 거기다 넣겠다는데 도대체가 한동훈이가 얼마나 이 역사 의식이 수준이 떨어지고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김명수 시절에는 양승태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래갖고 하이 예스 하고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의 죄목을 씌웠죠. 전부 다 헛방 무죄. 47개 죄목이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 회장에 걸었던 19개 그것도 전부 무죄. 그럼 얘네들 47개에다가 19개를 했으니까 66개입니까? 66개의 쇠고랑을 채울 걸 걸었는데 전부 다 빵, 무죄.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한동훈 씨는 그때그때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맞춰서 머리가 돌아가서 거기에 특화되는 머리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조선 제일검소리를 듣나요? 안 될 얘기죠. 안 될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들이 공안검사는 또 달라. 공안검사는. 그나마도 황교안 씨를 보더라도 뒤늦게 철이 나갔고 제정신이 돌아왔고 또 고영주 검사 같은 사람 보더라도 이 공안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국가관이라도 명백하게 서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명백하시고. 그런데 이 한동훈이 같이
박영수처럼 이게 그 사기범들, 양아치 건달 이런 자식들 통해 갖고 조사하다가 뭐 뒷돈이나 받아 챙기고 이런 그 특수부 애들은 검사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완전히 고무줄 잣대 아니야.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사각형 핸드폰을 갖다가 사각형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특수부들 앞에서. 왜? 핸드폰을요, 뱅그르르 돌리잖아요. 그러면 원통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 아닙니까? 이러고 덤비는 게 바로 특수부 애들이래요. 이거를 제가 우리 국내 유수한 로펌에 있는 우리 아우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특수부 애들이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박영수 같은 저런 그 걸레 쓰레기 양아치 검사들 보면은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과 무슨 경제 공동체로 잡아넣었잖아요. 이재용한테는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전부 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죠. 최순실이도 슈킹하려다 슈킹한 것도 별로 있지도 않아. 그리고 안민석에 얘기했던 300조라는 최순실의 재산, 뭐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재산을 해외에서 관리했다 그러는데 정유라가 또 무슨 뭐 박근혜 딸이라 그러고, 어? 안에서 말이지 뭐 비아그라를 상비하고 놓고 뭐 늘상 무슨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이제 부도덕한 여인네로 박근혜를 묘사를 하고, 정윤회랑 무슨 롯데 호텔 30몇 층에서 뭐 미래를 갖다 7시간 가졌다 그러고. 전부 다 이런 거짓말, 사기, 용어 교란, 용어 혼란 전술을 갖다 펼쳐갖고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탄핵시키고 찬탈을 한 이 거짓 세력들의 무리를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헛발질을 해대갖고 뭘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요. 딴 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뭐죠? 운동권 족보를 갖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거기 이상한 일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그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요. 지금 국민의힘당이요. 지금 좌경화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좌경화로. 왜 좌경화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는 마치 민주주의 운동이 1987년도에 87 체제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바보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1세대는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봉건 왕조 세습제를 없애려고 거기에 저항하다가 깜빵에 끌려가지고 5년 7개월을 갖다가 정말 죽다 살았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깜빵 생활 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회심도 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긴 했지만 자 그와 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요. 입만 열면은 자유, 민주를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연말부터 벌어졌던 촛불난동, 횃불난동 세력들은요. 바로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했던 김무세, 유승세 이런 철새들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합작했던 결과예요. 당시 저희들은 이미 북쪽에 박근혜를 없애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지령을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이 내렸었습니다. 자, 그거를 알고 있었던 이병호 원장 시절에 그걸 갖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공작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공작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김정은이 없애려고 했던 게 발각이 났죠.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치명적으로 추락시켜버리는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과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합작을 한 작품이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더불어민주당은요. 이석기가 주도한 경기 동부연합 세력들에게 이미 넘어갔어요. 그리고 전대협 주사파 이쪽 애들은요. 지금 방황하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986년도에 이 소위 말해서 강철 서신을 지었던 그 김영환이라고 서울대학교 그 82학번에 그 공산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강철 서신을 쓴 김영환이 파와 그 수하 바풀떼기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조직을 지금 거의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소위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나 지금 대외적으로 마담 하나 올린 바지 사장이 바로 한동훈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 주사파를 만든 김영환, 이 강철파들이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지금 국민의힘을 장을 했어요. 대표되는 게 바로 하태경 같은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국책,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 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국 공산당의 2중대, 3중대가 어디예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한테 표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저는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시민들께서는요, 이번에 자, 고영주 대표를 아무래도 우리 자유민주당이 아마 최선두권에 놓고 아마 우리가 이번에 비례대표제 아마 선발을 하게 될 건데, 그 방향대로 해서 우리는 좀 변화돼야 됩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요,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김종민 전 검사, 현재 변호사인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런 졸속적인 의료개혁이 바로 국가의 자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스러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국민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신설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